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지런트 기술지원팀에서 디지털 측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 하시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USB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금일 웹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PC,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USB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최근 모바일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측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USB 3.0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우선 에질런트 디지털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USB IF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훑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USB 2.0 측정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3.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위주로 대부분의 강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펙 업데이트, 그 다음에 3.0 슈퍼스피드 플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10G 슈퍼스피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10GBps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US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USB 프로토콜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에질런트 솔루션으로 USB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코프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제품군들이 인피니 비전이라는 에질런트의 인베디드 OS를 탑재하고 있는 스코프 제품군이고요. 세로 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인피니 시리즈라고 해서 윈도우 OS 기반의 하이엔드 스코프 시리즈입니다. USB 2.0을 위해서는 9000 시리즈 2.5GHz 이상의 장비를 이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최근 4000X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1.5GHz 밴드위스를 가지고 USB 패스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USB 3.0에 대한 내용인데요. 9000 시리즈 제품을 가지고 3.0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새로 추가된 리시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질런트 디지털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부분 알고 계신 로고가 보여질 텐데요. 메모리 관련된 제덱, PCI 익스프레스, SATA,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오늘 말씀드릴 USB, MIPI 전부 통틀어서 스탠다드 미팅을 주관하고 워크샵 등을 운영하는 등 스탠다드 커미티가 존재를 합니다. 좌측에 열거된 부분이 제덱, PCI-SIG, 배사, SATA I/O, USB IF, MIPI 얼라이언스 등이 이러한 스탠다드 커미티가 되겠고요. 에질런트는 이러한 미팅이나 플러그 테스트에 액티브하게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스탠다드 커미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피라미드 멤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I-SIG, 배사, MIPI 얼라이언스, 제덱, USB IF 각각 보드 멤버 또는 워킹 그룹 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USB 같은 경우는 짐초트란 피라미드 멤버가 워킹 그룹 내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 중입니다. 다음으로 USB IF 내에서 에질런트가 솔루션 벤더로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오너십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 만한 슬라이드입니다. USB IF 내에는 서로 다른 워킹 그룹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에질런트는 테스트 스펙 워킹 그룹 내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스펙을 제정을 하고, 컴플라이언스 커미티나 리뷰 보드에서 이러한 스펙들이 승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CTS가 꾸려지게 됩니다. 솔루션 벤더 쪽에서는 이러한 CTS에 따라서 MOI란 것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MOI란 것은 Method of Implementation이라는 문서가 되겠고, CTS에 있는 측정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질런트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적절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USB에 대한 내용인데요. USB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에 최초로 USB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PC 시장을 통해서 급격히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갔고요.
2008년도 USB 3.0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는 점점 더 3.0의 포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즐런트가 USB 워크샵 내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좌측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USB 3.0 측정 솔루션, 좌측에는 리시버 테스트, 우측에는 TX 테스트 솔루션을 볼 수가 있고요. DSA91304라는 9만 시리즈 스코프가 사용이 되고, 리시버 테스트 같은 경우는 N4903B라는 제이버트와 엠파시스 박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USB 2.0의 일렉트리컬 테스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DSA9254A라는 9000 시리즈 스코프와 81134라는 패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토콜 테스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커넥터 측정을 위한 ENA-TDR 솔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솔루션은 전 세계 각지의 ATC 센터에 셋업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TTA에서 USB 측정을 위해 에즐런트 솔루션 셋업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뷰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실제로 이제 USB 2.0 소개에 앞서서 USB 프로토콜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USB 1.0이 릴리즈 되었고, USB 1.0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USB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USB 2.0 같은 경우 PC뿐만 아니라 포터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등의 범용적으로 쓰이는 가장 성공적인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USB 3.0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3.0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USB 2.0 베이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USB 2.0 같은 경우는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3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호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쪽으로의 데이터 흐름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며, 반대로 디바이스 쪽에서 호스트 쪽으로의 데이터 흐름을 업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4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D 플러스 D 마이너스 디퍼런셜 통신을 하고 있고, 이에 V버스와 그라운드 2개의 레인을 추가해서 2개의 라인이 더해져서 총 4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SB 2.0의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프 스피드 같은 경우는 3.3V의 라지 볼티지 스윙을 하고 있고, 하이 스피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트가 480Mbps까지 올라가면서 시그널 레벨이 디퍼런셜 400mV로 스몰 볼티지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폴 타임을 들여다보면 더욱 급격히 라이즈 타임이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USB 2.0 하이스피드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라이즈 타임을 고려하셔서 2.5기가 밴드위스 이상의 오실로스코프 제품을 사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지금까지 해오셨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N5416A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2.0에 대한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에 자동화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측 하단과 같이 다양한 옵션 또는 픽스처를 이용해서 자동화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N5416A의 GUI가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듯이 매틀랩을 이용해서 USB IF에서 승인하고 있는 테스트 레포트를 뽑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이용해서 USB 2.0 인증을 받고 로고를 붙이고 제품을 검증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시버 센시티비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USB 2.0 같은 경우는 별도의 리시버 테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N5416A에서 리시버 센시티비티 테스트 항목을 풀리 자동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유일한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81134 장비를 이용해서 볼테지 앰플리튜드를 점점 낮추거나 점점 높여가면서 디바이스가 인식하는 구간을 디텍트하고, 스코프에서는 이 레벨을 좌측 하단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패킷 끝단의 와이드 위스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N5416A는 이러한 레벨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테스트 레포트에 결과를 뿌려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USB 2.0 측정을 위한 픽스처와 액세서리에 대해서 요약한 슬라이드인데요. 좌측 상단에 에코 2649B라고 표현되어 있는 픽스처 제품군이 하이스피드 테스트를 위한 픽스처들이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픽스처 두 개는 각각 로우 풀스피드와 OTG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픽스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브 제품군들은 USB 로우 풀 하이스피드를 측정하기 위한 액세서리들입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좌측 상단에 있는 에코 2649B는 5개의 픽스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코스트, 디바이스, 드롭 측정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위한 에질런트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4000 시리즈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패스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USB 2.0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잠깐 보시면 4000X 시리즈에서 패킷을 측정해 분석하고 있는 화면을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USB 하이스피드에 대해서 디퍼런셜 시그널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000X 솔루션은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위함이 아니라 좌측 하단과 같은 다양한 측정 항목들을 자동으로 측정해주고 USB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패스페일 펑션을 검증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USB 2.0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마치고 로고를 붙여서 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펑션에 대한 검증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이때 4000X 시리즈의 측정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좌측과 같은 항목들을 자동화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4000X 시리즈가 USB 하이스피드 시그널을 측정해서 어떤 식의 테스트 레포트를 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싱크 리절트 엔드 패킷의 미스나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항목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B IF에서 승인한 매틀랩을 이용해서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9000 시리즈에서의 N5416A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킷들을 일일이 잡아서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 2, 3, 4번의 시퀀스에서 보시듯이 간단한 선택만으로 9000 시리즈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와 같은 결과 레포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0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품들이 인증을 받고 로고를 붙이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베디드 프로덕트 제품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런 펑션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컴퓨터나 페리페럴 인더스트리의 개발자들에게는 좀 더 합리적인 측정 방법으로 워크샵이나 로고를 받기 위한 전 단계에서 USB 2.0의 시그널 퀄리티를 검증하는 용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실제로 이러한 펑션을 검증을 하지 않고 믿고 내보내거나 아니면 플러그 페스트에 참가하시는데 사전 검토 없이 워크샵이나 플러그 페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4000X 시리즈의 USB 2.0 자동화 측정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이러한 펑션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굉장히 적은 금액의 투자만으로 완벽하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000X 시리즈에서 쓰일 수 있는 액세서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우 풀 스피드는 900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패시브 프로브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에질런트에서 지난해 새로 출시한 N2750A 인피니 모드 프로브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히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 모드 프로브 같은 경우는 D 플러스 D 마이너스 그라운드 세 단자를 한 번에 프로빙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한 번에 디퍼런셜 싱글 엔디드 커먼 모드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픽스처 얘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USB 3.0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그리고 4000X를 이용한 패스페일 자동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리시버 센서티비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에즐런트는 자동화 측정 관련해서 유일한 솔루션 벤더로서 실제적으로 개발 엔지니어, 검증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디버깅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SB 3.0에 대해서 2.0과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고 기존의 USB 2.0 스펙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5GBps의 데이터 레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테크닉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앞서 말씀드린 USB 2.0과 USB 3.0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USB 2.0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480Mbps의 데이터 레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USB 3.0 같은 경우는 이보다 한 10배 이상의 스피드가 증가한 5GBps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half duplex와 full simplex라고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인코딩 관련된 부분도 NRG 시그널링을 하던 USB 2.0과는 달리 AP10B 인코딩을 통해서 USB 3.0은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half duplex와 full simplex의 차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 같은 경우는 D+와 D- 데이터 라인을 TX와 RX에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반대편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듀플렉스를 지원하나 절반의 듀플렉스이기 때문에 하프 듀플렉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USB 3.0 같은 경우는 TX와 RX 디퍼런셜 라인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만 가능하지만 두 개의 데이터 레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풀 심플렉스 전송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라인을 보시면 USB 2.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 D-, VCC, 그라운드 4개의 데이터 라인을 갖고 있고요. USB 3.0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데이터에 USB 3.0 지원을 위한 TX, RX 디퍼런셜 4개의 라인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커런트 특성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간략히 USB 3.0이 3m 케이블 커버하는 것으로 약간 케이블 길이가 줄었고 그 다음 커런트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데이터 레인이 늘어나면서 커런트 용량도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이점인데요. USB 3.0에서는 데이터 스피드가 올라감으로써 인접 채널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SC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SSC라고 함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락킹의 약자로서 2.5GB의 시그널 성분을 약 33K 정도 주파수를 흔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고자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USB 2.0 같은 경우는 니어엔드에서 데이터를 캡처해 시그널 퀄리티를 측정했던 반면 3.0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 파인드에서의 시그널 퀄리티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리시버 센서티비티 테스트가 USB 2.0의 리시버 테스트의 전부였다면 USB 3.0 같은 경우는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SATA 등에서 측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리시버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만 보아도 기존의 USB 2.0과 USB 3.0이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란 것을 직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USB 3.0의 버스 스트럭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USB 2.0을 커버하던 부분에 슈퍼스피드 지원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실제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하나로 통합된 듯한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USB 2.0과 3.0은 물리적인 커넥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케이블 커넥터 구조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USB 2.0 같은 경우는 DP-DN, VCC 그라운드 4개의 시그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었는데
실제 DP-DN이 쉴딩이 되어 있지 않은 UTP 구조를 가지고 있고, USB 3.0은 여기에 쉴디드 디퍼런셜 페어 두 개가 각각 TX, RX를 위해서 들어감으로써 케이블에 별도의 물리적 라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의 커넥터 타입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존의 USB 2.0을 지원하던 포트와 별도로 3.0의 4개의 핀과 그라운드가 3.0을 위한 TX, RX 디퍼런셜 라인과 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측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USB 2.0의 480Mbps를 지원하던 물리적 구조로는 5GBps를 커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고요. 실제 USB 2.0 케이블의 어테뉴에이션을 보시면 1기가도 채 안 되어서 게인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3.0 관련해서 5GBps를 커버할 수 있는 별도의 TX, RX 케이블을 집어넣는 것으로 5GBps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GBps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하면서 3m 케이블을 커버를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이스피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테크닉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미터 단에서는 ISI 지터에 따른 시그널 로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디엠파시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ISI라 함은 채널이나 커넥터를 통과함으로써 하이스피드 성분들의 감쇄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리시버 단에서 받는 시그널의 왜곡을 유발하는 지터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디엠파시스라 함은 좌측에서와 같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시그널에 보낸 시그널이고 빨간 시그널이 리시버 단에서 받는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영역은 ISI 지터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 성분이 되겠는데, 우측에서와 같이 디엠파시스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ISI 지터에 의한 로스 또는 감쇄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터 단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강조해서 보냄으로써 리시버 단에서는 받고자 하는 원하는 시그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트랜스미터 단에서 적용되는 테크닉입니다. 실제 시그널의 예제를 좀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디엠파시스가 적용되어 있는 트랜스미터 단에서의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라이징 폴링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오버샷 형태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강조되어서 볼테지가 투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측의 I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디엠파시스를 껐을 때보다 디엠파시스를 적용을 해서 보낸 시그널이 I의 오프닝 정도가 확연히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시버 단에서 ISI 지터에 따른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닉인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B 3.0 같은 경우는 리시버 단에서 CTLE를 적용을 해서 왜곡된 성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의 약자로서 5GBps의 펀더멘탈 프리퀀시인 2.5GHz대역을 강제로 부스팅함으로써 ISI 때문에 감쇄한 성분들을 끌어올려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테크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링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러한 이퀄라이저에 대한 적절한 값의 세팅을 위해 호스트와 T-시퀀스 시그널의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이러한 이퀄라이저 세팅을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실제 예제 시그널을 보실 수 있는데요. USB 슈퍼스피드 같은 경우 5GBps의 시그널 데이터 레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대략 한 2.5GHz가 될 것이고요. 이 근방을 CTLE 이퀄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부스팅을 하면 TX단에서 보내진 시그널이 케이블 커넥터의 채널 로스로 인해서 굉장히 왜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I가 클로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CTLA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I 오프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시그널을 얻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X단에서는 엠파시스를 적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의 왜곡을 보상을 하고 있고, 리시버 단에서는 반대로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게인 부스팅을 통해서 클로즈된 I를
오프닝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USB 2.0과 3.0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5GBps의 하이스피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터 단의 엠파시스, 리시버 단의 이퀄라이제이션과 같은 테크닉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뒤쪽에 테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Find I 테스트와 리시버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펙 업데이트와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B 2.0 하이스피드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HSIC, 즉 인터칩 관련된 스펙이 추가되었고,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SSIC라는 슈퍼스피드 칩-투-칩 커넥션에 대한 스펙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USB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기존과 같은 경우는 호스트 베이스의 시스템이다 보니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파워를 전달을 할 수 있고, 디바이스는 호스트로부터 파워를 받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파워도 900mAh 수준에 밖에 이르지 않았었는데 100W의 파워 딜리버리 스펙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호스트로부터 파워가 전달이 됐던 반면 파워 전달의 방향성이 없어졌으며 100W까지의 파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스펙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USB ORG 내의 아래 경로를 통해서 스펙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워 딜리버리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 전달 능력을 기존의 수와트에서 100W까지 확장을 하였고요.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디렉션에 대한 고정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실제 디바이스가 호스트나 다른 페리페럴들의 파워를 공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모니터의 경우에 별도의 전원을 공급받고 있고, 모니터는 별도의 파워를 받고 있으며 이 모니터에 외장 하드나 플래시 메모리 등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펙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간략히 짚어드렸고, 다음으로는 파일 테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측에 붉은색 박스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USB 2.0 하이스피드, 로플 하이스피드와 USB 3.0 슈퍼스피드에 대한 일렉트리컬 파일 테스트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USB 3.0 TX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USB 2.0에서의 N5416A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3.0을 말씀드리면서 USB 3.0은 2.0에서의 니어 엔드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가 아니라 파인드 단에서의 마스크 테스트, 아이 테스트,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7243A라는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USB 3.0 같은 경우는 LFPS 테스트, SSC 테스트, 파인드 단에서의 TX 테스트, 크게 3개의 카테고리의 테스트 항목들이 존재를 하고, 잠깐 살펴보시면 셋업 탭에서는 GUI는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에즈런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GU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하자면 셋업 탭에서 디바이스 호스트 허브 테스트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거고, Find I 테스트를 디폴트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니어 엔드 아이 마스크 테스트를 인포머티브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대로 SSC, 디엠파시스,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한 세팅 항목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USB 3.0 같은 경우는 파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커넥션 자체를 보시면 TX 바로 앞단에 니어 엔드 부분을 프로빙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즈런트에서는 인피니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채널을 인베딩 또는 디인베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물리적으로는 트랜스미터 단의 바로 앞단을 프로브하고 있지만
S 파라미터 형태로 채널을 임베딩을 할 수 있다면 U7243A는 find 단의 i를 측정하고 find 단에서의 시그널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좌측에 보시면 노멀 채널 같은 경우는 USB 3.0이 지원하는 3m 케이블과 레퍼런스 채널을 임베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B, 테더드, 쇼 채널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임베딩 특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USB 스펙에서 명시하고 있는 Find iMask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Find iMask 기준이라 함은 DUT의 트랜스미터 바로 앞단에서 프로빙을 하고 여기에서 시그널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을 니어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리시버 단을 고려해서 트랜스미터 바로 앞단이 아닌 레퍼런스 케이블과 채널을 포함한 리시버 단에서의 왜곡된 시그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바로 Find I 테스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따라서 USB 2.0에서는 이러한 레퍼런스 케이블 채널 로스를 고려한 왜곡된 성분에 대한 iMask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USB 2.0 같은 경우는 DUT 트랜스미터 바로 앞단에서의 iMask 기준을 적용을 해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U7243A가 Find I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인피니심이란 임베딩 옵션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인피니심이라 함은 이러한 채널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물리적인 채널 연결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파인드를 프로빙하는 것과 같은 임베딩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옵션입니다. USB TX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과 같이 물리적인 연결을 하실 텐데 DUT 앞단에 바로 니어 엔드 포인트를 프로빙하고 있는 형태여서 니어 엔드에 대한 평가만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U7243A는 인피니심을 이용을 해서 니어 엔드를 프로빙하고는 있지만 이 레퍼런스 케이블 채널 모델을 임베딩하고 파인드에 대한 iMask 테스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TX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는 두 가지 테스트 패턴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SB 2.0 같은 경우는 호스트 베이스의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디바이스를 평가를 할 때 호스트에서 적정한 패턴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커맨드를 주고 이때 그 커맨드를 보고 디바이스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패턴들을 셀렉트해서 내보내주는 형태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USB 3.0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 머신을 보시면 디바이스와 호스트가 연결이 돼서 디텍트가 되면 서로 LFPS를 보내서 핸드쉐이킹을 하게 됩니다. LFPS를 보냈을 때 상대편 링크 파트너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즉 타임아웃이 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모드라는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호스트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USB 2.0과 측정 방법적인 측면에서 USB 3.0은 완전히 별도의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서 USB 2.0과 3.0을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블 커넥터나 블락 다이어그램에 대한 스트럭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터페이스들의 시그널에 대한 특성이나 테크닉들,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평가하는 내용들을 다 훑어봤을 때 USB 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USB 2.0의 이름을 채택하고 있다 뿐이지 완전 다른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워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 측면에서도 완전 다른 형태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하자면 디바이스를 스코프와 연결을 했을 때 일정한 LFPS 타임아웃 이후에는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패턴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USB 3.0 TX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 9개의 CP 컴플라이언스 패턴들 중에 CP0와 CP1을 쓰게 되는데요. 디폴트로 CP1을 내보낼 것이고 CP1을 위해서는 LFPS 핑을 이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패턴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P0와 CP1은 CP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PRBS 형태의 시그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PU1 같은 경우는 5GBps의 클락 시그널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USB 3.0 TX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패턴 0와 CP1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NFPS 핑이란 것을 통해서 이 패턴들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NFPS 핑 시그널은 디퍼런셜 시그널로서 별도의 펄스 제너레이터나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U7243A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옥스 아웃풋이나 캘리브레이션 아웃풋, 기본적으로 스코프에 달려져 있겠죠. 옥스 아웃이나 캘리브레이션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 LFPS 핑 시그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패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U7243A는 이러한 팝업 창을 띄우게 되고요.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토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셔서 해당 패턴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형태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리포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TX 테스트는 SSC, LFPS, 파인드의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 3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풀 테스트한 결과를 지금 레포트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며 레포트 상에서는 스펙에서 명시하고 있는 테스트 리밋과 실제 측정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서 좌측과 같이 테스트 페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하단에 보시면 디테일한 캡처드 웨이브폼이나 측정된 결과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USB 2.0과 3.0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히 요약을 하면 USB 2.0 같은 경우 480Mbps에서 3.0의 5GBps를 커버하기 위해서 별도의 TX, RX 4개의 라인이, 시그널 라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의 NRG 하프 듀플렉스 시그널링을 하던 것을 AP10B 인코딩을 이용한 풀 심플렉스 전송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TX와 RX의 각각 엠파시스와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함으로써 하이스피드 시그널 전송 시 ISI에 따른 케이블 채널 로스를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TX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LFPS, SSC 그리고 파인드에 대한 시그널 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피니심이란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의 물리적 채널 연결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케이블 채널을 S 파라미터를 이용해 임베딩하는 그런 에질런트의 테크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USB 3.0 같은 경우는 별도의 리시버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X 테스트는 기존에 꾸준히 해오셨을 것이고요. 리시버 테스트 같은 경우는 USB 2.0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3.0에서는 TX 테스트보다는 리시버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TX에서도 적용되었던 컴플라이언스 채널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일반적인 PC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스트로부터 백 패널과 프론트 패널 사이에 디바이스까지 이르는 거리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USB 3.0에서는 호스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5인치의 PCB 트레이스와 3m의 케이블, 디바이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1인치 PCB 트레이스와 3m 케이블을 이용해서 워스트 케이스 채널을 에뮬레이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것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픽스처를 소개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채널 같은 경우는 TX와 RX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인데요. TX 테스트 할 때는 인피니심을 이용해서 각각 적절한 파일을 셀렉션 함으로써 호스트를 위해서 5인치와 3m 케이블, 디바이스를 위한 11인치 플러스 3m 케이블을 적용을 해서 파인드 I를 평가할 수 있게 한 반면 리시버 테스트에선 이러한 채널 케이블 로스를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X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채널을 스탠다드 커넥터, 마이크로 커넥터, 테더드, 쇼 채널로 구분할 수 있도록
S 파라미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채널 셋업인데 앞서 호스트 픽스처와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물리적으로 트레이스를 더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 테스트를 이용한 11인치 PCB를 떠놓고 거기에 3m 케이블을 연결하고 디바이스 테스트용 픽스처를 연결함으로써 디바이스 테스트용 머스트 채널을 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TX는 인피니심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고 있고 리시버 테스트는 각각 다른 픽스처를 이용해서 5인치와 3m 케이블, 11인치와 3m 케이블을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픽스처는 USB ORG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픽스처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올드 픽스처고 우측에 있는 게 새로 나온 픽스처입니다. 인텔에서 제공되고 있는 USB 공식 픽스처는 그라운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듯 SMA 커넥터 타입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차이는 없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USB 3.0 리시버 테스트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리시버 테스트,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리시버 테스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J버트라는 장비가 쓰이게 되고요. BRT 장비인데 앞에 붙어있는 J는 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J버트라는 장비는 패턴 제너레이터와 에러 디텍터 두 블락을 함께 가지고 있고 패턴 제너레이터 한 부분에 지터를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는 시그널에 지터를 점점 크게 인가해서 실제로 DUT가 온전하게 인식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되고 있는데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지터가 인가된 스트레스 패턴을 보내고 이때 룹백을 통해서 DUT가 받은 시그널을 그대로 돌려서 에러 디텍터 부분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J버트란 장비는 보낸 시그널을 알고 있고 받은 시그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간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곡된 시그널까지 DUT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리시버 단에서 하는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가 될 것이고요. USB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USB 3.0의 리시버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커넥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커넥션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패턴 제너레이터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에러 디텍터 블락입니다. 패턴 제너레이터 블락에서 엠파시스 박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엠파시스 박스에서는 받은 시그널에 엠파시스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11인치 PCB 트레이스와 3m 케이블의 워스트 채널을 통과하고 DUT로 전송을 하게 되겠죠. DUT에서는 이 스트레스 시그널들을 받아서 다시 에러 디텍터 쪽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J버튼은 지터를 점점 키워가면서 들어온 시그널이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할 거고, 이러한 평가가 바로 USB 3.0의 리시버 테스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룹백 모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룹백 모드가 뭐냐, 리시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미터 테스트 같은 경우는 LFPS 타임아웃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들어가면서 CP 패턴을 내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시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트레이닝 시퀀스를 통해서 DUT를 룹백 모드라는 테스트 모드로 진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룹백 모드 트레이닝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서로 링크 파트너를 인식을 하게 되면 LFPS 핸드쉐이킹 이후에 이퀄라이저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TSEQ, T-시퀀스 시그널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TS1 핸드쉐이킹, TS2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DUT가 룹백 모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앞전에 말씀드린 리시버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래 그림은 스코프에서 찍은 핸드쉐이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룹백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파형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서로 링크 파트너가 디텍트가 되면 LFPS를 보내면서 핸드쉐이킹을 시도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 스텝으로
이퀄라이저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T 시퀀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TS1, TS2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룩백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만약 디바이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이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게 제이버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텍을 하고 디바이스가 LFPS를 보내면 제이버트가 호스트를 에뮬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LFPS 시그널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T 시퀀스 핸드쉐이킹, TS1, TS2를 통해서 디바이스, 제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DOT를 룩백 모드로 진입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룩백 모드로 진입한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려면 마찬가지로 TX와 마찬가지로 리시버 테스트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N5990A라는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PC에 설치가 되고 랜이나 USB를 통해서 제이버트를 리모트 컨트롤 해가면서 넣고자 하는 트레이닝 시퀀스나 지터량 등을 자동으로 컨트롤 해주게 됩니다.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에 앞서서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한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밑에 있는 선택 항목들이 바로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를 포함한 리시버 단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항목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왼쪽에 테스트 파라미터를 보시면 중간 즈음에 보시면 LFPS의 숫자, T-시퀀스의 숫자, TS1의 숫자, TS2의 숫자 등에 대한 파라미터를 유저가 임의로 세팅하고 변경함으로써 DUT마다 다른 트레이닝 시퀀스에 대해서 풀리 커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590A를 통해서 USB 3.0의 리시버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리시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결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 결과는 지터 톨러런스 테스트, 즉 마진 테스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G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면 패스페일 리밋에서 패스가 나는지만을 보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만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 제이버트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터를 점점 포인트 증가해 가시면서 실제 DUT가 어느 포인트까지 패스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검정색 실선이 바로 스펙에서 명시하고 있는 테스트 리밋이고요. 녹색 선은 장비가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지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빨간색 선은 DUT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래 엑셀 파일에는 USB 스펙에서 명시하고 있는 프리퀀시별로 패스 지터량을 나타내주고 있고, 위의 그림을 통해서 해당 디바이스의 리시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ECN을 통해서 필드의 피드백이나 커스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간단히 몇 줄만 봐도 직감을 하실 건데요. 스펙이 릴리즈된 이후에 OTG 스펙이 추가되고 파워 딜리버리 스펙이 추가되고 SSIC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되고, 이런 형태로 리비전 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2.0도 마찬가지인데요.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이것들이 반영되어서 호스트 픽처가 리비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쇼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m나 어떤 그 스탠다드 레퍼런스 채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커넥터에 꼽히게 되는 형태로서, 이럴 경우 레퍼런스 채널을 고려해서 리시버 단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한다면 채널 로스는 굉장히 적은데 오버 이퀄라이제이션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테스트를 하시게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퀄라이저에 대한 내용이 ECN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이퀄라이제이션 설명을 할 때 CTL을 이용한 롱 채널 이퀄라이제이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T 시퀀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옵티마이즈한 값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ECN을 통해서 숏 채널을 고려한 오버 이퀄라이제이션 되지 않기 위한 숏 채널에 대한 이퀄라이저의 기준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플래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채널 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롱 채널을 고려한 이퀄라이제이션이 부적합해서
ECN을 통해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지컬 레이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요. SSC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 트랜스미터 테스트 하실 때 문제가 되실 것이고요. 리시버 테스트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은 룩백 트레이닝 할 때 이슈입니다. 디바이스와 측정 장비 간에 적절한 핸드 쉐이킹을 통해서 룩백 모드로 진입이 되었을 때 리시버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고객 DUT마다 룩백을 위한 그 시퀀스 또는 트레이닝 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캘리브레이션 관련된 이슈나 엠파시스 관련돼서 얼마나 온전하게 엠파시스 스텝에 따른 시그널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스트를 봤을 때 리시버 테스트를 봤을 때 대략 한 10메가에서 33메가 정도에서 위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미터, 리시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다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디버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한 내용과 프로토콜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리시전 프로브 앤 케이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브나 케이블의 그 리니어하지 못한 응답 특성을 보상을 하기 위한 툴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케이블이나 프로브의 응답 특성입니다. 이것을 코렉션 필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플랫한 응답 특성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빙 솔루션에 따른 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한 주파수 응답 특성의 중요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우측에는 90000X 시리즈의 굉장히 우수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이러한 응답 특성은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의 왜곡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시전 프로브 앤 케이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플랫한 응답 특성을 갖게 된다면 측정 결과를 온전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솔루션으로부터 기인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예제입니다. 동일한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프리시전 프로브를 적용을 해서 응답 특성을 개선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훨씬 우수한 I 특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전 프로브를 적용한 실제 예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풋을 하나는 바로 채널로 넣었고요. 하나는 동일한 인풋에 나오는 시그널을 프로브를 거쳐서 채널에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프로브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서 프로브의 응답 특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프로브의 응답 특성에 따른 왜곡을 보상해 줌으로써 플랫한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얼 디코드를 이용한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프에서는 파이 단에서의 시그널 퀄리티를 측정함과 동시에 프로토콜 단에서의 시리얼 디코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USB 3.0의 프로토콜 디코드 예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HS, HSIC, SS 등 다양한 USB의 모든 스펙에 대해서 프로토콜 디코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즐런트의 인피니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는 팀에서 한두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스코프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쉐어하고 이것에 따른 문서 작업을 할 때 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인피니뷰는 장비가 없이 PC에 설치를 함으로써 저장된 시그널을 공유하고 문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팀의 장비가 한 대가 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데이터를 측정해서 웨이브폼을 저장을 했다면 이것들을 다른 팀원에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팀원들은 스코프가 없이도 이런 파형을 자기 PC에서 로딩을 해서
사용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고 캡처를 하고 이런 컨트롤, 또 시리얼 디코드를 통한 분석을 하고 이런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이 바로 인피니뷰라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HSIC에 대한 솔루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리얼 디코드 기능에 따른 프로토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HSIC 역시 시리얼 디코드를 이용해서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분석이 가능하시고 우측과 같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솔루션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텐지 슈퍼스피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올해 이미 텐지 슈퍼스피드에 대한 스펙 논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실제로 텐지 슈퍼스피드는 별도의 스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USB 3.0 스펙에 추가되는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USB 슈퍼스피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USB의 모든 스펙은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텐지 슈퍼스피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케이블 커넥터와 호환이 가능하고 10GBps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인코딩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SB 3.0 슈퍼스피드에서는 5GBps의 데이터 레이트로 3m 케이블과 레퍼런스 채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엠파시스, 이퀄라이제이션 등의 다양한 테크닉들이 쓰였는데요. 10G로 데이터 레이트 2배로 올라가면서는 좀 더 높은 밴드위스 채널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중간단의 리드라이버에 대한 요구나 고려가 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GBps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리드라이버에 대한 리퀘어먼트나 컨시더레이션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GBps의 스피드 네고시에이션 방법 또한 고려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USB 2.5RG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략히 파이단을 마무리하고 프로토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린 다음에 본 세미나를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USB 2.0, 3.0에 대한 피지컬 레이어 테스트 솔루션과 기본적인 시그널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펙 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프로토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런트는 USB 프로토콜 어널라이저와 잼머라는 엑서사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기가까지의 트레이스 버퍼를 제공을 하고 있고 트리거를 위한 4개의 시퀀스와 26개의 스테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넷을 통해서 PC에서 컨트롤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잼머라고 말씀드린 엑서사이저는 액티브하게 유저가 원하는 형태의 에러를 만들어서 인젝션 할 수 있는 업계의 유일한 액티브 에러 인젝션 장비입니다. U4612A라는 잼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스탠드얼론 유닛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든 디바이스 없이 원하는 에러를 유저가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그젬플 에러 타입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는 에러들은 모두 유저가 임의로 세팅할 수 있는 에러 타입이고요. 잼머를 통해서 이러한 에러를 골든 디바이스 없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2.0과 3.0 트래픽을 동시에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메뉴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세팅, 그 다음에 어느 패킷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필터링, 그 다음에 어떤 패킷을 보고 트리거링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신 후에 캡처를 스타트 하시면 USB 2.0과 3.0의 데이터를 동시에 캡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콜 분석 U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어널라이저 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의 트랜잭션 뷰는 리스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패킷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패킷 디테일 뷰 같은 경우는 해당 패킷을 클릭을 했을 때 패킷의 세부 정보들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아래 히스토그램 뷰 같은 경우는 유저가 원하는 특정 패킷을 전체 캡처된 데이터 내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해당 패킷이 어떤 형태로 얼마의 기간 동안 나오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직관적인 뷰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의 어널라이저 뷰는
타임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어서 동시에 같은 패킷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USB 3.0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트랜스미터 테스트 같은 경우는 13기가 이상의 스코프와 픽스처 그리고 U7243A라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게 되고, 리시버 테스트 같은 경우는 JBOT로 지터를 인젝션을 하고 에러를 디텍트하는 형태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N5990A라는 소프트웨어가 PC에 깔려서 랜이나 USB로 JBOT와 스코프를 컨트롤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파이 테스트와 프로토콜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케이블 커넥터 테스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ENA TDR 옵션을 이용해서 케이블 특성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솔루션인 U4611A와 12A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캡처해서 분석을 하고 액티브한 에러를 인젝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USB 기본적인 오버뷰부터 2.0에 대한 내용,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3.0과 2.0 간의 차이로부터 비롯한 3.0의 TX, RX 테스트 솔루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툴들과 프로토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USB 테스트는 2.0 뿐만 아니라 3.0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대한 리퀘어먼트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고, ECN을 통해서 스펙은 계속 리비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USB ORG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USB 2.0과는 달리 USB 3.0 같은 경우는 별도의 리시버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랜스미터보다 오히려 리시버 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룩백 트레이닝의 중요성과 리시버 지터 토러런스 테스트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10G 슈퍼스피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스펙이 논의되고 릴리즈 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런트 USB 측정 솔루션은 전 세계 ATC에서 인증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일 USB 웹 세미나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 및 측정에 필요한 원하는 내용들을 얻으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USB 2.0, 3.0에 대한 웹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